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하셨던 분들에서 어떤 재수술을 할 때,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의 경우인데 좀 탄력이 많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끝에 쪽만 살짝 절개를 해서 당겨주는 이 외양각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외양각 고정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외양각 고정술이란 눈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안쪽에 있는 각을 내안각,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양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이요. 여기를 외양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술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고정하는 수술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양각 고정술을 언제 사용을 하냐면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그 한 과정으로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먼저 피부 절개를 하고 피부를 들추고, 그러면 이제 눈 밑에 눈 둘레 근육이 나오죠. 그럼 이 근육을 갈라서 벌리게 되면 그 속에 이제 눈밑 지방이 나오죠.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발랐던 근육의 아래쪽 부분 근육을 이렇게 당겨서 이 끝에 있는 뼈의 막에, 골막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렇게 당겨서 묶어주는 이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외양각 고정술이라고 하고요. 이 효과는 아래쪽에 있는 이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눈밑이 조금 더 팽팽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에 붙어있는 피부까지도 당연히 같이 이렇게 당겨지니까 눈밑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고 탄력이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지고 처져 보이는 경우라면 이 밑에 있는 근육을 당겨서 이 골막에 이렇게 고정을 해줌으로써 그 눈밑이 좀 더 팽팽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고정해주는 외양각 부분에 고정을 해주는데 근육을 골막에 고정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양각 고정술만 따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안검 수술을 다 하지 않고 외양각 고정술만 따로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 끝부분에 절개를 조금만 하는 거예요. 끝에 있는 근육을 뼈에다 묶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절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만. 피부를 그쪽만 들추고 그럼 근육이 나오겠죠. 역시 근육을 조금 갈라서 아래쪽 거를 끌어당겨서 뼈의 막에다가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외양각 고정술의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따로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양각 고정술을 따로 하는 경우는 보통 예전에 하안검 수술을 하셨던 분들에서 어떤 재수술을 할 때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안검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눈밑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좀 처져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 이 전체 다 하안검을 다시 하기에는 피부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눈밑이 잘못하면 수술을 두 번째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될 때 조금 눈밑이 당기거나 뒤집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끝부분만 살짝 절개를 해서 근육을 당겨주는 외양각 고정술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안검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또 늘어진 이런 문제점들이 외양각 고정술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젊은 분들의 경우인데 좀 탄력이 많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안검을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하고 전체적으로 흉터도 전체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끝에 쪽만 살짝 절개를 해서 당겨주는 이 외양각 고정술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눈밑이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다 절개를 하는 하안검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하안검을 해서 두 번째 하안검 수술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다거나, 이런 분들에 있어서 외양각 고정술만 시행을 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당겨주니까 아무래도 모양은 좀 달라지죠. 있는 모양 그대로 되는 거는 물론 아니고요. 근데 이 당겨줘서 생긴 변화된 모양이 더 좋아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수술을 하고 나서 모양이 달라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달라진 모양이 하기 전보다 더 좋은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눈밑이 살짝 붉은 해요. 예전에 뭐 눈밑 지방 제거를 했다든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했다든지 아니면 하안검 수술을 했다든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밑이 지방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지면서 살짝 나와 보이는, 불룩해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뒷부분 외안각 고정술만 해서 이 뒤를 이렇게 당겨주면 눈밑이 조금 팽팽해지면서 약간 날씬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보단 당연히 다른 모양인데 그 모양이 하기 전보다 당연히 좋아지는 모양이래야지 이걸 하는 거죠. 우리가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그 외안각 고정술을 시행하게 되면 눈밑 애교살이 이렇게 잘 잡히게 되거든요. 애교살을 만드는 건 근육인데 눈밑 근육을 이렇게 갈라서 안쪽에 있는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당겨주는 게 외안각 고정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이게 살짝 이렇게 약간 들어간다고요. 약간 들어가게 되니까 위쪽에 있는 근육이 앞으로 살짝 나오면서 이게 이제 애교살로 보이게 되는 건데 외안각 고정술만 할 때는 끝에만 약간 열게 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가를 때도 끝에 쪽만 가르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쪽 근육을 이렇게 당길 때 애교살이 살짝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하안검 수술을 할 때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애교살이 생기지는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교살을 만들고 싶다는 목적으로만 이제 외안각 고정을 하는 것보다는 눈밑이 좀 늘어지고 좀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 눈밑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당겨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런데 최소한의 수술로 그런 효과를 거두고 싶을 때 이 수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 했던 경우에도 처음 내가 묶어놨던 효과보다는 약간 조금 느슨해져요. 실로 조직을 묶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움직임도 있고 눈밑도 근육이랑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묶어놓은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은 느슨해지면서 처음 이렇게 당겨졌던 게 살짝은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알고 이 수술을 시행하긴 하는데 하안검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조금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외안각 고정만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뭐 10년, 20년 전에 하안검 수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아예 외안각 고정술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외안각 고정술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이전에 외안각 고정술을 했던 경우라도 당연히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안검을 하게 되면 어차피 그걸 다 열고 다시 맞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상태를 잘 보고 다시 이렇게 잘 열어서 이제 배열을 다시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외안각 고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